하이브리드형 커버드콜 전략이다. 근데 최근에는 이 AI 산업을 주도할 5개 종목으로 더 압축을 해서 AI5,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워낙 좋아하시는 SCHD ETF에 2023년에 5,200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똑똑한 투자처를 찾는 분들을 위한 시간 머니똑똑 머니투데이 박민영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자산운용의 안정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2의 월급 혹은 또 다른 용돈 이런 투자 매력이 있기 때문일 텐데 오늘도 저희 관련한 얘기, 상품에 대한 이야기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배당 ETF 인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리나라 그 ETF 시장에 월배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작년부터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그런 국내에 상장된 월배당 ETF들의 전체 AUM 규모가 한 8.2조 원까지 좀 성장을 했고요. 네. 종목 수도 60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ETF 시장 규모가 이제 145조 원인데요. 월배당 ETF들의 이제 사이즈가 이제 한 5에서 6% 정도에 이제 불과하지만 불과 2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8조 원이 넘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숫자로 들으니까 더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규모가 커진 것이 명확한데 팀장님께서는 이렇게 월배당 ETF들이 유독 인기가 있는 이유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개인 투자자들의 ETF 시장 참여가 확대가 되었고요. 두 번째가 시장 변동성 확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ETF 시장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여가 확대된 게 아무래도 2020년 코비드-19 팬데믹 이후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면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풀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강하게 V자 반등을 좀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반대로 기준금리를 또 급격하게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2022년을 보면 시장이 좀 상당한 부침을 겪었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을 또 보면은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연준은 계속해서 동결을 하고 있고 그런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이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사이클을 투자자분들이 겪으면서 시장 변동성 관리 혹은 또 인컴형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좀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이런 옵션을 활용한 인컴 추구형 월배당 ETF로도 관심이 확대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한 주요 상품들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코덱스 ETF의 대표적인 이 미국 투자 타겟 프리미엄 월배당 ETF 무려 3종 세트입니다. 타겟 프리미엄이라는 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커버드콜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저희 코덱스 월배당 ETF 3종은 모두 이제 기초자산을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이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을 하는 ETF인데요. 근데 기존의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에 대해서 커버드콜 비중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콜옵션 매도의 그런 행사 가격 이상으로 기초자산이 상승했을 때는 그 이상의 상승분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된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좀 존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런 타겟 프리미엄 전략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산을 100% 매수를 하는 건 동일하고요. 그런데 매월 타겟으로 하는 그런 프리미엄을 수취하기 위한 그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기초 자산의 상승을 일정 부분 따라갈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형 커버드콜 전략이다라고 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품들인지 세 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짚고 세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먼저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플러스 15% 프리미엄 ETF가 있고요. 두 번째가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 이렇게 3종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ETF에 대해서 막 여러 번 이제 방송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제 외우는 방법은 기초 자산과 숫자만 보면 되더라고요. AI 테크, 미국 배당, 그리고 30년 국채, 그리고 뒤에는 15, 12, 10% 이렇게 각각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앞에 기초 자산들을 쫓아가면서 그 뒤에 숫자를 맞춰서 이제 옵션 프리미엄 전략을 쓴다, 이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기초 자산들의 이제 변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서 기대할 수 있는 옵션 프리미엄 수준도 모두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으로 할 수 있는 타겟 프리미엄도 모두가 다르게 됩니다. 네.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좀 다양한 니즈가 있으실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프리미엄 수준을 좀 낮추더라도 기초 자산의 변동성이 좀 낮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기초 자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리미엄을 제시할 수 있는 상품들을 좀 고민을 해서 상장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향에 맞춰서 혹은 내 상황에 맞춰서 조금 다양한 입맛대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약간 AI 이런 성장에 대한 갈망이 좀 있거든요. 아직 좀 젊은 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AI 테크 탑10 플러스 15% 프리미엄 ETF 요거 제일 궁금하고 상장일에 완판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플러스 15% 프리미엄 ETF가 5월 28일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 당일에만 개인 투자자들 자금만 약 182억 원이 들어오면서 상장 때 준비해놓은 물량이 모두 다 좀 완판이 되면서 굉장히 좀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당장 당일에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끌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한데요. 먼저 이제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플러스 15% 프리미엄 ETF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덱스 ETF 중에서 가장 높은 타겟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그런 ETF이고요. 이 종목 선정하는 방식이 AI 모델로 잘 알려진 LLM 방식, 네. 거대 언어 모델로 미국의 대표적인 AI 테크 10종목을 좀 선정을 하게 되고요. 유동 시가총액 방식으로 비중까지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의 투자 한도는 20%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AI 테크 10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나스닥 100 지수의 콜옵션을 ATM으로 매도를 해서 타겟으로 하는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그런 방식의 ETF입니다. 직접 말씀하신 대로 미국 주식을 매수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물형 상품이고 합성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ETF의 경우에는 직접 운용 방식이 더 비용이 효율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AI 산업이 워낙 트렌드가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모델, LLM, 거대 언어 모델 방식을 활용해서 종목을 선정했다라는 점을 좀 차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접 운용하고 LMM. 네. 그러다 보니까 AI 하드웨어,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까지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AI 테크 산업의 주요 종목들을 가장 잘 반영한 포트폴리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한동안 그 AI 관련해서 M7이라는 종목들이 많이 좀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AI 산업을 주도할 5개 종목으로 더 압축을 해서 AI5라는 용어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그리고 뭐 TSMC까지를 이 5개 종목으로 칭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포트에서는 AI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좀 담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은 좀 낮지만 그리고 AI 산업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브로드컴, AMD, TSMC도 편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차별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M7 종목 관련해서도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그리고 테슬라까지 포함을 해서 총 10종목을 구성을 했고요. 정교하게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비중까지 조절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앞으로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별화된 포인트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첫 번째 상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상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은 2개 중에 어떤 거 얘기해 주실 겁니까? 네, 바로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입니다. 이름이 제일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줄여서 10%의 프리미엄을 추가하기 때문에 코미텐이라고 좀 줄여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5월 28일에 이 코미텐도 동시에 상장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코미텐 ETF는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워낙 좋아하시는 SCHD ETF의 슈드 ETF의 구성 종목들을 동일하게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S&P 500 ATM 콜옵션을 매도를 하면서 타겟으로 하는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방식입니다. 코미테는 연 10%를 목표로 옵션 프리미엄을 추구한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즉 슈드에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연 10%두 자릿수의 옵션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ETF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슈드 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2023년 한 해 동안 국내 투자자분들이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순매수 1위 ETF가 바로 이 슈드이고요. 현재 순자산이 74조 원에 이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찰스 슈왑에서 운영하는 그런 배당 성장 ETF인데 네. 10년 연속 배당을 꾸준히 늘려오면서 늘려온 100개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슈드의 100개 종목 중에 투자 비중 상위 10개 종목들의 최근 5년간 배당금을 증가율을 제가 자료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보시면 2%부터 이제 미국 최대 물류 업체인 UPS 그리고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경우에는 12% 네,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연속 배당을 늘렸다는 건 그만큼 영업이익이 굉장히 탄탄하다.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로 구성된 슈드 자체의 기초지수 성과 또한 장기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슈드에서 앞에 유독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의 배당 이익도 저희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나오는 옵션 프리미엄도 배당 재원으로 활용을 하지만 저희가 기초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슈드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배당도 추가적인 분배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배금을 받으시려면 분배락 전일까지 ETF를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매월 마지막 영업일이 분배 기준일이고요. 그 전날이 분배락일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분배 기준일 이번 달 마지막 영업일이 금요일이다. 그러면 목요일이 분배락이 되고요. 후에 언제 분배를 받느냐 하면은 저희는 이 영업일제에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금요일이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달 화요일에 지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ETF 상품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이 그러면 30년 국채 남아있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이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ETF입니다. 환해지형 ETF이고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 30년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기채 ETF죠. TLT ETF의 콜옵션을 매도를 해서 타겟으로 하는 네. 옵션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는 사실 국내에도 뭐 미국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상품만의 차별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작년 2023년부터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미국의 초장기채에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블랙록의 아이셰얼즈가 운영하는 그런 TLT ETF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2023년에 5,200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올해도 5월 중순까지 연초 이후에 1,560억 원을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관심이 매우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시장이 이제 타겟인지 명확하게 느껴지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타겟 프리미엄 월배당 ETF는 또 처음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타겟 프리미엄 방식으로는 처음 상장된 ETF가 맞고요. 네,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면서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서 매월 일정 수준의 월배당 지급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굉장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장기 채권 투자에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ETF의 기초 지수는 미국의 만기가 20년 이상인 국고채를 매수를 하고요. 일정 부분 TLT ETF의 기초 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을
매도를 통해서 옵션 네. 프리미엄을 확보를 하는 기초 지수를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매월 두 번째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을 하고요.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살펴봤고 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자산 설계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주의할 점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항상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타겟 프리미엄, 월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산을 100% 매수를 하면서 일부 콜옵션을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초 자산의 상승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기초 자산이 하락할 경우에도 이 하락도 열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잘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기초 자산 그리고 다양한 타겟 프리미엄을 목표로 하는 이런 ETF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목적에 맞춰서 잘 기초 자산 그리고 타겟 프리미엄 수준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는데 팀장님 그래도 마지막으로 저희 투자자들, 구독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코덱스 월배당 ETF 타겟 프리미엄 방식이죠. 이 ETF 외에도 저희 코덱스에서는 디보 ETF로 잘 알려져 있는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가 있고요. 또 한국형 TSLI ETF로 잘 알려져 있는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혼합 액티브 ETF도 있고요. 네. 그리고 리츠 관련해서도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 리츠 상품들도 모두 월분배를 실시를 하고 있는 ETF들입니다. 다양한 자산 그리고 다양한 전략을 활용한 이런 월분배 ETF들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월배당 가이드북이라고 저희가 잘 만들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다양한 상품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졌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또 그만큼 고민도 깊어질 텐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신 만큼 여러분의 고민 좀 줄어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미국 타겟 프리미엄 월배당 ETF 3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안정진 팀장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